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수행법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작은 힌트라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접시를 닦는다면 왜 음식을 남긴 거야? 귀찮아.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어떤 순서로 접시를 닦으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면 물을 낭비하지 않고 세제를 최대한 적게 쓸 것인지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뚫어지듯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면 다른 감각들은 차츰 조용히 가라앉아 마음이 평온해진다. 생활 전반에서 의식의 센서를 단련시키면 지금 여기에서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된다. 명상에서는 주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라고 한다. 잡념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코로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할 때 눈앞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질책하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온다. 그러면 조금씩 싫은 생각들이 무의식의 영역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우리 마음속의 번뇌가 클수록 큰 목소리로 빨리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시끄러운 말투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반대로 온화한 말투로 이야기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사람은 무언가 과잉 공급받으면 그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다. 반면에 희소가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욕망도 커진다. 따라서 시간을 보면서 약간 부족할 정도로 공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답은 어떻게 해야 상대방도 나도 좋은 기분이 들까? 좋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에 반사적으로 쓸데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확신이 들 땐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두 가지 행동 패턴을 보인다. 하나는 불평을 하며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면하고 참으며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쉽게 화를 폭발하는 성격이 되고, 후자의 경우 비뚤어진 성격이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응시하는 것이다. 화가 나면 화가 치민다라고 따옴표로 묶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화가 치민다
라고 마음속에 되풀이하면 제3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과 거리를 두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객관적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명확한 의식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사과를 할 때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말하라.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런 것도 반복이 되면 신용을 잃게 되니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해놓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욕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욕을 하면 분노의 독소가 생기고 분노의 괴로움도 커진다. 험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험담 대상을 깔보고 무시하도록 만들어 분노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은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킨다. 거짓말을 하면 점점 더 어리석어진다. 사실과 거짓말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정보가 마음에 새겨지면 뇌에서는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들 사이의 혼란이 일어난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말이란 상대방에게 의미가 없는 것, 자기 자랑, 몰라도 되는 정보를 줄줄이 늘어놓는 것, 지나친 칭찬, 연예계의 뒷이야기 등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을 하다 보면 성실하고 기품 있는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키워야 할 4가지 감정으로 자비, 희사를 강조한다. 자는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비는 가엾게 여겨서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며, 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고, 사는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말한다. 호흡하기. 호흡이 얕아질 때는 언제일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자랑을 할 때 호흡이 편하지 않다.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싫은 감정이나 따지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흐려진다. 일상 중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호흡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쉬워진다. 듣기. TV 등 미디어의 소리는 강한 자극이어서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뇌당하기 쉽다. 일상 중에도 소리내지 않고 생활하는 연습을 하는 자세로 지내는 것이 좋다. 물건을 둘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도구를 다룰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하는 버릇을 들이면 동작 하나하나가 정중해지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진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가 자신을 희생양 삼아 쾌락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에서 생겨난다. 하지만 상대의 말소리라는 정보에 의식을 집중하면 상대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비판을 받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으려면 그 순간 마음을 멈추고 고찰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동기가 고통, 스트레스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다. 이럴 때 생각을 멈추고 차분하게 그 목소리를 관찰하는 것으로 상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상대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순간 눈을 반쯤 감고 호흡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면 과감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잘해야 한다는 초조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신의 표정을 늘 자각하면 온화한 표정이 지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계획하기. 처음에 꼼꼼하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운다.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롭다는 것을 기억한다. 계획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한눈 팔지 않는 훈련을 한다. 먹기와 다이어트. 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 배불리 먹은 뒤에는 혈액이 위쪽으로 집중하고 포만감도 크기 때문에 깊은 사고를 하기 힘들어지고 고통에 대해서도 둔감해진다. 요리하기. 정성을 담아 조용히 요리한다. 그러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먹는 사람도 정중하게 먹고 싶어진다. 버리기.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꺼내놓는다. 수납 공간을 넉넉히 비워두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사기. 몸에 정말 좋은 것,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것에는 제대로 돈을 쓰고 정말 좋은 제품을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 만드는 사람에게 돈이 가도록 한다. 쉬기와 놀기. 강한 자극을 주는 활동은 심신이 피곤해진다. 쉴 때는 몸을 적당히 움직여 마음을 느긋하게 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중하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에 집중해 맛을 즐기도록 한다. 여행은 심신을 편안히 쉬게 하는 일정이 좋다.